오늘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오셨으리라 믿으면서 10월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먼저 10월에 따끈한 보험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짧은 시간에 좋은 소식과 정보들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중. 자, 그럼 보험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째로 추석 때 이제 부모님 많이 만나시고 또 이렇게 걱정도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60에서 90세의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한 이 보험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보장 내용을 강화한 상품들이 최근에 출시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부모님 전용이네요. 그렇죠. 기존에도 사실 75세 또는 뭐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렇게 75세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장 내용은 또 막상 들어가 보면 좋지 않아서 고연령자의 보험이 사실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좀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회사에서 뭐 암치료비나 3대 진단비 또 치매 시설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출시가 돼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예전에 좀 젊은 시절에 가입을 해두신 보험들은 다 만기가 짧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세 시대인데 나는 그 이후 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0세까지도 가입이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상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겁니까? 네, 다음 뉴스는 이제 간편 심사보험의 초다양화. 초다양화. 울트라 슈퍼 울트라. 슈퍼 울트라 네. 캡숑 다양화. 기존에는 간편심사보험 저희 문제로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325 보험, 355 보험 뭐 이렇게 고지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종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편심사보험 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그쵸.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지 또는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신지 또는 뭐 백내장이나 담석증, 부인과 질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고 보험 가입이 좀 제한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보험 상품의 가입의 문턱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이제 낮아졌다라는 것인데 동시에 이렇게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또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전에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뭐 325, 355 뭐 이렇게 됐었다가 뭐 최근에 305, 315, 345 뭐 숫자만 들어도 최근에는 225, 235까지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여기 아시다시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병력 관련한 질문 사항인데 그쵸.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지가 다양해지면서 개인별로 치료 이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 유일한 상품 선택이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이렇게 다양해? 뭐 어디 몇 호실을 의미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305, 315, 225, 235 뭐 이게 다 뭐냐? 맨 첫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그렇죠.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느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 뭐 수술을 했는지 또 그렇죠.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네. 언제 뭐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게 너무 다양해지면 사실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점에선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정장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이 메뉴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전보다는 유리해진 것은 맞고 말씀대로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스스로 일단 상품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는 지금 최적인지, 그러니까 최적이라는 거는 보장 가장 넓게 그리고 또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래서 나한테 내 생활, 가정경제 생활에는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더 좋은 최적의 상품을 찾으실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바로 여성 특화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모 보험회사에서는 여성을 의미하는 피메일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합성어
fem테크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네, 영어 강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피메 그러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라서 제가 여기서 fem테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통칭하는 이런 언어인데 이게 보니까 독일 사업가분이 이제 만든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정도에.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사업 분야인데 국내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fem테크 연구소를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서 보다 전문적인 여성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인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귀가 좀 솔깃해지고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실시되는 대표적인 여성 특화 보험 정책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준다거나 또는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또 유예를 시켜준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 여성 특화 이런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궁암의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성 생식기의 뭐 양성 종양이나 또는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해서 빼놓잖아요. 이 네. 부분은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라고 해서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오히려 그 보장 금액을 넓혀주고 네. 기존에 이런 질환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그렇죠. 게다가 또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면 1년 동안 보험료 혜택도 주고 면제를 해준다. 네. 보장 내용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 면에서도 이제 보장 내용과 더불어서 보험료도 가입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무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입원과 수술 이력이 만약에 없게 되면 10년 동안 최대 36%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 주어져 해줘요. 안 다만 해봤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fem테크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험 본연의 보장보다는 어쨌든 부가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 다른 상품과 한 번 더 비교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0월의 보험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60세에서 90세까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일부 회사에서지만 암 치료비, 3대 진단비, 그리고 치매 및 시설,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상품까지 출시가 된다. 요 얘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간편 심사 보험이 초울트라급으로 다양화됐다. 기존에는 325, 355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막 선택을 했었는데 뭐 이건 물론이고 305, 315, 345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양해졌다라는 거고요. 225, 235 이렇게까지도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치료 이력에 따라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 특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라는 이야기.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거나 또 유예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 밖에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 와 이거 다 좋다. 그럼 나 당장에 가입해야지. 이런 게 네. 아니라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방송에서 양희승 전문가가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받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네. 대해서 일부 소개를 좀 해주셨었는데 오늘 6대 원칙 중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겠네요. 네, 지난번에 세 가지하고 조금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일단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중요한 판매 원칙 중에 3가지.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좀 요약해서 복습을 하자면 네. 이제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A라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소비자의 재산 현황, 투자 성향 또는 과거 투자 경험 그리고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몇 %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심지어는 몇 %의 손실까지 당신이 감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꼼꼼히 물어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라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었죠. 네, 다시 들으니까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보험 트렌드부터 또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중요한 판매 관련 원칙들의 전반부에 대해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말 나온 김에 어쨌든 좀 들으실 때 법 관련한 거니까 좀 남의 얘기 갖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금융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판매에 대한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세워서 금융회사들에게 제대로 판매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건데 반대로 소비자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결국 이제 본인에게 맞아요. 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조금 딱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3가지 이제 오늘 네. 네 번째를 말씀해 주실 차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원칙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름 속에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대출 상품을 내가 이용했는데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에 적금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위 뭐 꺾기라고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전문 용어인가요? 네. 즉 이제 금융회사가 자신의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은행은 1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적금도 하나 가입을 하면 추가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런가 보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관행처럼 그렇죠. 해왔던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품의 권유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죠. 원하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그 상품 가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5번째 원칙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부당 권유 금지인데요.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또는 이제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펀드 가입할 때 이거는 수익이 이만큼 난다. 네. 이런 걸 막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안 거. 되죠. 네. 이제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드는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분이 중요한 고지사항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뭐 치료 횟수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원래 내용에 비해서 조금 부실하게 뭐 5번 통원했는데 그냥 한 2번 통원한 걸로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지를 부실하게 하도록 종행하는 이런 행위와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유병자 보험, 네. 간편 심사 보험 그거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인데 그렇죠. 그냥 가입하시고 3년 동안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뭐 큰일 이런 나죠. 식으로. 네. 예. 네. 그랬다 나중에 소비자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도 못 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금융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서 이제 고객과 금융회사의 어떤 시각 차이가 좀 크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품인데 이제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런 오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판매하시는 분과 또 소비자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어떤 상담의 수준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사실 피해는 이제 맞아요. 소비자분들 볼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양희순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너무 적게 알고 있고 네. 그중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한 분이 양희순 전문가이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나를 뭔가 속이려 들지 않을까? 뭔가 나한테 불합리한 걸 추천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뭔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 그리고 또 뭔가 실력 있는 전문가 또 내 마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돈키호테에서 검증을 끝낸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 드리려는 거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까요? 첫째. 간편심사 상품 초다양화. 병력이 있어도 나에게 유리한 상품은 따로 있음을 기억하자. 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 권유, 불공정 권유는 없는지 기억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